드론을 꺼내러 가려고 여기 창문에요 써붙여 놨어요. 내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그 드론을 잊어버려서 그 드론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그 좌표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보면 알아요, 바로 그 구조대원들은. 그리고 나는 드론을 가질러 11시 30분 오전에 가서 5시까지 오는데, 만약에 아무나 이 사인을 보면은요, 내 차가 여기에 오후 5시 넘게까지 있으면 경찰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그 푸에블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사인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가야 되죠. 여기에 첨성대처럼 생긴 천연 바위가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첨성대보다 한 2배 정도 크겠는데요. 지난번에 드론을 잊어버렸던 그 장소와 다른 쪽으로 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 앞에 큰 절벽이 있고 그 옆에 그 절벽으로 아마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데를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등고선을 지도를 펴놓고 샅샅이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쪽이 그나마도 이제 경사가 완만한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늦으면 그 전면에 절벽에 그 50m 밧줄이 있으니까 그것을 걸고 그 S자 거리로 해서 그냥 내려오고 밧줄은 포기하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물을 마시고 이제 쉬었습니다. 물을 4병만 갖고 왔어요. 한 2병 더 갖고 와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조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새로 들어가서 그 가스불을 피고 이제 그 핫팩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몸에 여기저기 이제 넣고 그리고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여기는 밤에 영하로 한 5도에서 7도 정도뿐이 안 내려가는데요. 낮에는 그 영상 한 7도, 8도 그 정도 돼요. 벌써 1시 반이야. 이게 그 산을 잘 타는 일행만 있으면,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나 혼자서 절벽으로 그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들을 또 묶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밧줄 살았어. 이게 원래 그 등산용 밧줄은 아닌데, 옛날에 한국에서 70년대 초반에 암벽 등반할 때 이 밧줄 갖고 했어요. 그때는 그 등산용 그 나이론 밧줄이 엄청 비쌌거든. 그러니까 뭐 등산화도 그냥 시원치 않은 거 이런 거 이제 갖고, 장비들이 전부 시원치 않았죠 그때. 뭐 히말라야나 이제 그런데 그 저기 알프스 같은데 가는 사람들이나 그 후원 받아서 장비를 좋은 거 샀지, 나 같은 그 아마추어들은요 그냥 등산 장비가 뭐 있어 형편없지. 지금으로 비하면 값어치 없는 이제 그런 거 같고, 최소의 장비를 가지고 그 만장봉, 인수봉, 뭐 삼각산 이제 그런 데를 돌아다닌 거죠 옛날에.
사슴이 올라다닌 길을 따라서 가면요, 절벽을 넘어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갔나? 이것도 잘 안 보인다. 이리로 갔네. 여기로 따라갔어. 이 길로 계속 가면 되지.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서 절벽이 끊어졌어요. 이 아래는 또 수직 절벽이 되어서 그 떨어진 좌표를 보니까 저편에 여기에서 한 1000m 정도 직선 거리로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 녀석들이 그 수직 절벽을 피해서요, 이렇게 계속 갔어. 사슴 발자국이거든. 야, 이렇게 가는구나, 이 녀석들이. 짐승들도 힘이 드니까요, 얘들이 다니기 수월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 그 밤새 짐승들이 사람이 다니는 트레일로 다녀요. 그래서 발자국들이 계속 그렇게 있다고. 그 야생 동물도 가능하면은 편한 길로 다니려고 하죠. 아니, 여기서 100m 서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절벽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내가 어제 이렇게 높이 띄우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하얀 절벽이 보이고 나무에 처박혔으니까 저 위에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100m를 넘게 뛰었나, 높이를. 여기서는 미끄러지면 아주 무생채가 되겠습니다. 쓸려서. 경사가 이렇게 가파른 데인데, 좌표상으로 60m 서쪽으로, 60m 서쪽으로 나오는데, 야, 여기를 이쪽으로 올라가 봐야 돼. 여기는 안 되겠다. 이리로 조심하자. 배낭을 벗어놓고 가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어디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미끄러지면 황당한데 말이지. 내가 좌표 입력을 지도를 보고 해서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긴 뭐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와. 저 편에 보이는 그 절벽에서, 그 아래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었는데, 곳곳에 눈이 있어서요, 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지는 않겠습니다. 예,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산은 내려가는 게 훨씬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게 미끄러지면, 이제 다 내려왔어. 미끄러지면, 오마이갓. 저편에 눈보라까지 그쳤네요. 저기까지 이제 이런 길로
계속 2시간을 넘게 내려가야 되는데 5시까지 못 내려가는데 그럼 이제 경찰들이 찾으러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헬리콥터가 오든지 뭐 하여튼 여기 내가 좌표를 잘못해서 이렇게 멀리 오진 않았거든. 이 근처로 표시가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찾아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지. 몇 시간을 지금 다니는데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렸는지 그 가슴 있는 쪽에다가 걸어놓은 그 카메라 무선 마이크를 또 잊어버렸어. 근데 그거 뭐 언제 또 거길 찾으러 올라가. 그래서 여기구나. 이리로 내려왔다. 여기 트레일 햇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산지대에서 그 얼음이 빗물과 함께 막 쏟아져 내리면서 이런 게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 계곡이. 그러니까 이 편과 저편에 멀리 보이는 계곡은 거리가 저 정도면 한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4km에 옛날에 이게 강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 얼음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강이요. 그래서 이 주변이 전부 이렇게 그 사암이 파여서요. 이게 계곡이 된 겁니다. 바위 계곡이.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거기 또 더 깊은 계곡이 계속 층층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로키 산맥이 해저에서 밀려 올라온 게 그 약 7천만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광야에서 모래 흙먼지가 날려와서 여기에 또 굉장히 오랜 세월에 이렇게 쌓여서 저게 바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 이렇게 추론을 해봐도 1000만 년, 2000만 년 막 이러한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지질 구조가 되는 거죠. 이쪽에. 지난번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요. 살수 대첩이 있던 을지문덕 장군이 그 활약하던 고구려 시대 제 후기에 고구려 시대 그 600년 서기 6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라한 집을 짓고 살다가 고려 공민왕 시절 그리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가 멸망을 한 그 시점에 이 지역의 나바호 인디언들이 그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계속 여길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한 거예요. 그 푸에블로 인디언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대규모로 거주를 해야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 유목민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살던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집은 여기야 뭐 한 10명 정도 그렇게 살았겠죠. 앞에 성벽처럼 막아놓고 그래도 그 많은 인원들이 막 공격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식량들 다 약탈당하고 여자들 겁탈당하고 하여튼 뭐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초기 고려 말기에 이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이런 데를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역사는 일단 다른 구미호를 하나 이제 더 구입을 해서요. 뭐 조회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적지가 여기 말고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평야에 있는 유적지를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에 그 등고선이 있어요.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데, 그래서 그곳을 이제 유심히 보면 절벽과 절벽이 아닌 쪽이 있어요. 절벽이 있어도 완만한 데가 있단 말이지. 그 선만 봐도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더니 그 아주 험하지 않은 바위 절벽이 있어.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몇 미터씩 되는 거는 그냥 막 올라가면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밧줄 산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좌편에서 절벽에 걸려서, 그래서 거기서 50m 줄을 띄워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밧줄을 그 절벽에 매달린 채로 버리려고 그랬는데 50m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밧줄 50m까지 내려와서 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만 공중에 매달려서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서 그 경사가 이제 완만한 그 절벽이 있고 그러한 곳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아, 참. 그래도 감사하지. 눈이 오락가락 합니다. 이제 해는 다 저물었고, 이 손에 들고 촬영하는 카메라에 또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망원경 줄에 걸고 다녔는데 나무 숲을 헤치고 오면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언제 또 찾아. 그래서 그걸 또 주문을 해야 됩니다. 얼마인지 몰라. $100에서 막 $200 사이 되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손해네. 아이 참, 열받으면요 이런 데로 올라가려고 그랬어. 이런 데도 이 수직으로 말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올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밧줄은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내려올 때 필요하거든. 그래서 저런데 나무에다가 걸어서 그 묶어놓고 S자 거리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 뭐 암벽 등반이 뭐 어려운가? 일반 저기 걸어서 다니는 하이킹이 더 어려워요. 암벽 등반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 그거 소시적에 참 엄청 했습니다. 막 뛰어내려왔더니 숨이 더 차네. 예, 산에서 뛰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지만 뭐 옛날에 그 김신조 일당 그 1,2,4군 부대가요 산악기를 1시간에 10km씩 뭐 주파를 하면서 그 세검정까지 도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 군인들을 막 족쳤잖아요. 더 빨리 뛰라고. 그런데 그 나이가요 50, 60이 되었어도 그 등산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길로 1시간에 10km 뜁니다. 배낭 그 무겁게 짊어지고요.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그냥 등산만 해서 그렇지 그냥 그러한 그 산악구보 하듯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해서 그렇죠. 어지간한 체력 가지면 이러한 그 산악길로 1시간에 10km 뛰는 것은 문제가 나는 지금 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장 공비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면서 또 넘고 넘으면서 10km를 간 게 아니고 그 야산의 그 파주의 법원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우시 그 남군 형제들에게 발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무장 공비와 헤어지고 나서 그 법원리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의 사는데 이웃 동네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124군 부대가 남쪽으로 이제 뛴 거죠. 뛰어봐야 그 고룡산 아래 문산천 건너서요. 그쪽으로 뛴 거야. 거기는 그 길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다니던 길이거든. 그래서 길이 아주 익숙한 길에, 거기는 험한 길이 없어요. 이런 길이야 전부. 그 산 아래 그 논두렁 같은 그러한 길, 옛날에 나무꾼들이 그 지게 지고 다니던 그러한 길, 마차 다니던 길, 그리로 해서 세검정까지 뛴 거지. 거기에서 무슨 어디에 무슨 큰 산이 있다고 사기들을 치고 뻥들을 치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흥 지나서 쭉 내려오면 거기 이제 삼각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그 이 산악길로 해서 조금 더 힘들게 올라갔다가 세검정으로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하문 거기서 이제 경찰들하고 시비가 된 거죠. 옛날에 그 자하문 그 꼭대기에 거기에 판자르다가 그 검문소 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경찰들이 2명이서 검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최규식 총경이 그 종로 경찰서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 36이나 뭐 8살이나 좀 됐을 때. 그래서 그 최규식 총경이 이제 백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 무장공비들하고 형사들하고 막 시비가 붙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경찰서장이 권위를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검문을 하니까 무장공비들이 놀래갖고 그 기관단총을 꺼내서 난사를 해서 그 최규식 그 총경이 그 양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형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하왕심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 엄청났죠. 거기 북악산 그 청와대 그쪽으로 헬리콥터가 날면서 조명탄을 막 떨어뜨리고 그냥 뭐 사방팔방에서 기관총이 난사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그 무장공비들에 대한 그런 신화가 깨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1년 뭐 특수훈련을 했다고 해서 물론 걔들이 젊은 애들이지만 보통의 일반 그 군인들이나 한국에서 이 군인 보병들보다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훨씬 체력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72년도인가 74년도인가 그 청와대 앞으로 해서 세검정을 걸어갔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 자하문 바로 못 미쳐서 거기에 계곡이 있거든요.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최규식 그 총경 전사한 분의 동상을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길 가다가 이제 참석을 했지.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한 10명. 그 부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무척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 관계자 뭐 동상에 그 하얀 그 호총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끈으로 잡아당겨서 최규식 총경이 그 나타나고, 뭐 하여튼 그러한 동상 제막식 하는 날 내가 또 우연하게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사모님도 그게 뭐 50년이 넘은 5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생전에 있으면 한 80 중반 아니면 세상을 떠나셨을 그러한 연세가 됐겠네요. 예, 나의 영상을 보는 등산하는 분들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신이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러한 곳으로 다니는 거요. 걸어서도 1시간에 5km씩 가요. 그런데 그 배낭 메고서 뛰어서 가는데 1시간에 10km 못 가요. 계속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난 몰라, 지금은 뭐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이니까요. 뭐 측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뛴다면은 이러한 길로 한 30km 정도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뛸 수 있어요. 뭐 물 마시고 중간에 간식 먹고 그러고 뛰는 거지. 왜 못 뛰어 그걸? 그게 뭐 무장공비의 전매 특허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데요 이렇게 뛰는 거야. 이 정도 속도로만 가도 1시간에 10km를 넘게 가요. 배낭 메고 그냥 구보하듯이 툭툭 뛰는데 왜 그거 10km를 못 가냐고. 무장공비처럼 말도 그렇게 뭐 아는 무리를 하지 않고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한다면은 뭐 20대 애들만 잘 뛰어. 난 20대 때 단거리 육상 선수 했지만 지금도 비슷하게 뜁니다. 그때와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도 자꾸 그 영감 행세를 하고 말하는 것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말이죠. 그 옛날에 그 조선 선비들 그 팔자걸음이나 걷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답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늙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봐. 왜 사람들이 늙으나. 뉴욕시에 나의 그 이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절친한 사람들은 다 뉴욕시에 사니까. 그리고 우리 고향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에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꺼려지는 사람이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주에서 뉴욕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70년대서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와서 또 빈손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뭐 재벌은 아니래도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뉴욕, 뉴저지 한인 그 경제인 협회 회장하는 그 나의 후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금촌 그 교화 쪽에 사는 사람인데 아주 점잖하지. 같이 축구를 뭐 한 30년을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고향 사람이 가장 꺼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향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옛 생각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회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생각만 하니까 남들하고 얘기할 때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그 뉴욕 한인 사회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굵직한 인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고향 사람이 아유 걔가 뭐 전에 살 때는 걔 형편없던 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남 함안에서 그 뉴욕에 와서 한 30년 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그 아주 거기는 재벌 그룹이죠. 교민사회에서. 그래서 그 후배도 그 키스라고 하는 그 기업을 그 설립을 해서요. 뭐 매출액이 아마 수십억 달러 될 겁니다. 그러한 이제 발군의 그 기업으로 이제 교민사회에서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놓고도 아이고 걔가 뭐 옛날에 뭐 축구도 지질하게 못하고 뭐 등등 이제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그 함안
시골 구석에서 온 뭐 누구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 가까운 그 옛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내 주변에도 나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요, 그때는 파주에서 온 그 고향 사람들도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나는 이제 미국에 와서 조각가로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요, 이탈리아 회사에서. 그래서 그 회사가 나의 그 스폰서예요. 그래서 영주권도 바로 취득을 했고, 그 동양 사람이 없는 그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영어도 이제 쉽게 터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퀸스 칼리지를 또 다녔어요. 그리고 크리드 무어 사이키아트릭 센터 뉴욕 주립 정신병원에서 자원봉사자도 3년을 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 거죠. 회사 근무, 또 학교 다니고, 그리고 정신 그 병원에 자원봉사자를 이제 계속 다녔는데, 나를 이제 아는 고향 사람들은 이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뭐든지 나쁘게 평가를 먼저 한대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아유 걔 뭐 옛날에 한국에서 그 파주에 살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미국에 와서 학교에 발도 못 들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그 정규 과목을 하지 않더라도요, 뭐 그 영어를 배운다든지 미술을 배운다든지 뭐 다른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타임으로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배워도 돼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 교육받은 실력 가지고는 그런 게 겁나는 거예요. ABCD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 모여서 그 뭐예요, 비디오나 보고 모여서 고향 사람들끼리 이제 그 노름하고 이제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면 한 번씩 들러요. 그러면 별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 모여 앉아서 노름하고 비디오나 보고 있는데 저놈은 혼자서 뭐 그렇게 배울 게 많다고 또 학교를 다니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뭐 고향 사람들을 만나본 지가 지금 한 10년은 넘었어요. 이게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40년 전, 4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 시절에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각가로 살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남들을 만나면 항상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유 그게 무슨 공부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그게 귀에다 들려오지만 뭐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남들이 물어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잘 알죠. 고향에서도 잘 나간 사람인데. 근데 뭐 동생 친구들 또 나의 선배들 이러한 분들인데 항상 내가 높게 평가를 해주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안 그래. 하여튼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 내 차 저기 보이네. 이거 이제 영상에 그대로 다 올려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은요
그 윷놀이 하는 그 전통이 있어서 누가 자기보다 잘 나가면 끌어내려야 되고 앞서가면 또 끌어내려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좀 나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견들을 이제 버리고 그 미국에 와서 옛날에 40년 전, 45년 전에 한국에서 그 시절에 어렸을 때야 다 애들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 생각만 하고 남들 칭찬하는 꼴을 못 보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미국 와서 막 한국 사람들하고 뭐 비즈니스를 해봐서 같이 살아보기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도 일단 어렸을 때 나에 대한 그런 거 뭐 이웃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그런 걸 좋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뭐 등등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절대 그러지 않지. 뭐든지 나쁜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말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미국에 와서 그 성공한 그러한 교민들도요,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그 국정원장 하는 그러한 양반들도 옛날에 여기 70년대 와서 80년대 초까지 고생 많이 하던 양반이잖아요. 그러면서 교민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 성공을 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그 국회의원을 계속 하면서 장관도 하면서 국정원장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도 아마 그 고향 사람들한테 걸리면 바로 헐뜯음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경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누가 누구를 묻던지 이 사람을 아냐 저 사람을 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면 항상 좋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등등.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 길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길로 왔나? 아니야. 아, 말 타고 다니는 길로 왔나 보다. 얘기하면서야. 그래서 고향 사람들 또 가까운 친지 그러한 사람들이 보다 이제 다정다감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다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평가되지 않아요. 그 오래전에 내가 뉴욕 한인사회 그 축구협회를 13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회장은 내가 세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임원들을 이제 선출을 해서. 그런데 그 이사로 있던 친구가 내 고향 바로 이웃에 살던 사람에게 나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 조그만 놈, 아유 그놈이 뭘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잘못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본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야, 걔가 평생을 미국 와서도 노름만 하고 그 가정도 안 돌보는 놈인데 그런 놈한테 뭘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잘못 물어봤다고 걔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래저래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 이거 띄워버리면 돼. 여기에 5시까지 내가 여기 도착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